AI가 우리 삶을 바꾸는 속도가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서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중 가장 큰 숨은 문제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낸 획기적인 방법, 듀얼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AI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슨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교통체증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AI가 요즘 겪고 있는 성장통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요즘 AI는 그냥 시키는 말에 대답만 하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뭐랄까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된 거죠. 왼쪽에 있는 챗봇이랑 오른쪽에 있는 AI 에이전트,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챗봇은 그냥 한 번 묻고 답하면 끝, 단발성 대화예요. 그런데 에이전트는요, 수많은 대화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 대화의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쌓아둡니다. 바로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컨텍스트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자 골칫거리입니다. 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보통 AI 에이전트 하나가 평균적으로 157번이나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러면서 쌓이는 컨텍스트 길이가 무려 32,000 토큰을 훌쩍 넘어가고요. 매번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니까 AI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대해진 컨텍스트가 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병목 현상, 그러니까 숨겨진 교통체증이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패러다임이 진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AI가 얼마나 빨리 생각하느냐, 즉 연산 속도가 관건이었죠. 그래서 다들 더 빠른 GPU, 더 좋은 GPU만 외쳤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AI가 자기 기억을 얼마나 빨리 읽어오는지, 바로 이 데이터 입출력, I/O 속도가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98.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거의 99%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다뤘던 내용, 즉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막 계산하는 시간보다 옛날 기억을 뒤져서 꺼내오는 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 그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AI 내부에 있는 고속도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 차선,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소에서 꺼내오는 길은 데이터 차들로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정작 새로운 답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다른 쪽 차선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자원 낭비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교통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듀얼 패스. 말 그대로 새로운 차선을 열어주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듀얼 패스의 아이디어는요, 듣고 나면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생각 못했지 싶을 정도로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저기 꽉 막힌 도로 옆에 텅 빈 차선이 떡하니 있는데 저기를 쓰면 되잖아?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해결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아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철학이에요. 무작정 돈을 더 쏟아부어서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현명하게 쓸까를 고민한 거죠. 자, 그래서 듀얼 패스가 뭐냐? 정확히 정의를 해보자면요, AI의 기억 데이터가 다닐 수 있는 두 번째 평행 도로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평소에 놀고 있던 다른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해서 꽉 막힌 본선을 피해 쌩쌩 달릴 수 있는 우회로를 뚫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그냥 도로 하나 더 뚫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이 새로운 교통 흐름이 기존 흐름이랑 엉키거나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아주 영리한 교통 통제 규칙이 필요합니다. 듀얼 패스는 아주 스마트하게 차선을 나눠요. 서비스 품질 QoS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AI 내부에서 오가는 아주 중요한 통신, 이건 시간에 민감하니까 고우선순위 추월 차선으로 쌩쌩 달리게 99%의 대역폭을 몰아주고요. 그리고 방대한 기억 데이터는 저우선순위 일반 차선으로 보내서 남는 공간을 기회 봐서 쓰게 하는 거죠. 이러면 서로 방해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 스마트 스케줄러라는 아주 유능한 교통 경찰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발한데요. 보통은 일이 없는 한가한 곳에 일을 몰아주잖아요. 근데 이 스케줄러는 반대예요. 디스크 대기줄이 가장 짧은,
엔진, 그러니까 앞으로 막힐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에 새로운 요청을 먼저 보내버립니다. 아예 교통체증이 생기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가장 궁금한 결과를 봐야겠죠? 과연 이 듀얼 패스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1.87배. 대규모 모델의 오프라인 출원 처리량이 무려 1.87배나 늘어났습니다. 와, 이건 거의 2배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원리가 더 명확해져요. 텅 빈 차선에 해당하는 디코더 엔진에 늘려도 기존 시스템은 저 차선에 쓸 방법을 모르니까 성능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듀얼 패스는요? 새로 생긴 차선을 아주 야무지게 활용하면서 성능이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시스템 설계의 힘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성능 향상이 정확히 어디서 온 건지 좀 더 뜯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기술들이 기여를 했는데 다른 것들도 물론 좋았지만 단연도 보이는 건 바로 이 듀얼 패스 로딩입니다. 두 번째 길을 열어준다는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38.2%라는 가장 큰 도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요. 이게 그냥 작은 실험실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152개의 GPU를 동원한 초대규모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거의 완벽하게 선형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이 시스템이 미래에 훨씬 더 거대한 AI에도 끄덕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의 미래 전반에 어떤 더 큰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제 AI의 진짜 병목은 계산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로 옮겨갔다는 것. 둘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보고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 셋째, 데이터 교통 관리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훈련시키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워크로드, 즉 일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 시스템 구조도 그냥 땜질하는 수순이 아니라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AI가 달려야 할 도로의 환경이 이렇게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새로운 도로에 맞는 올바른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AI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